안녕하세요. 저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오늘 영상은 유치부 자녀를 두신 분들께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 둘째가 지금 6살이고 한글을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저희가 좀 최근에 데리고 온 교재도 공부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어떻게 첫째 때 아이가 한글을 좀 나름 무난하게 쉽게 깨우칠 수 있었는지 그 방법을 좀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제가 오늘 진행하는 공부는 워낙 유명한 교재이고요. 뭐 새롭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데리고 올 수 있으니까 오늘 그래서 좀 준비해 봤고요. 먼저 공부 간략하게 진행하는 거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쉽게 한글을 알려줄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리는 교재들은 길버스쿨에서 출간되는 책들이고요. 제목은 기적의 한글 학습이고요. 그리고 기적의 한글 학습 다지기예요. 이게 기적의 한글 학습만 하기에는 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는 사실 이 두 권으로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 링크 걸어 드릴 건데 길버스쿨에서도 제공하는 그런 깍두기 공책 있죠. 그런 한글이 써 있는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추가적으로 인쇄를 해서 아이랑 같이 학습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소개해 드려 봐요. 그리고 이게 좀 얼추 마스터가 될 쯤에 이제 차후에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교재는 기적의 한글 쓰기랑 받아쓰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두 권을 먼저 병행해서 사용할 예정이고 그리고 나서 차후에 이 두 권을 이제 마스터하면서 초등학교 입학을 준비할 것 같아요. 책 안의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 소간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공부 관련 정보도 아래 설명란에 기재해 놓을게요. 만약 가정에서 한글뜨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다면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어떻게 첫째에게 한글을 알려줬는지 얘기 담아 볼게요. 아이가 한글을 빨리 익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초등학교 올라가고 2, 3학년, 4학년 되면 한글을 알아가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 과정은 필요하잖아요. 그 배움의 과정은.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아이에게 알려줬고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담아 볼게요. 저희가 뭐 특별하게 학습지 선생님이 오셨다거나 사교육으로 뭔가 추가적으로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저랑 아이랑 어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한글을 마스터하게 됐는데 어떻게 했는지를 회상하면서 저희 둘째에게도 적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담아 볼게요. 우선 아이가 한글을 좀 빨리 뗐어요. 저희가 여기 이사 오면서 이제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을 이제 가게 되었는데 벽에 붙어 있는 포스터를 저희 아이가 이제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아네? 이렇게 알게 되셔서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가 왔어요. 혹시 아셨냐고 아이가 한글을 읽을 줄 아는 걸 생각해 보니까 한글이랑 숫자를 좀 빨리 뗐었어요. 그래서 4살이지만 좀 키도 큰 편이고 해서 5살 반으로 좀 월반을 해서 좀 어린이집을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둘째를 키우는데 둘째는 생각보다 한글을 빨리 깨우치는 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뭐 일부러 비교한다기보다는 무엇이 첫째는 가능했고 둘째는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던 중에 그 내용을 이제 영상에 담는 건데 첫째 때는 둘째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책을 가까이 했었어요. 사실 첫째 때는 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만 봐주는 거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훨씬 더 물리적인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문자에 관심이 있었는데 아이가 책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문자에 관심이 있는 건지 문자에 관심이 더 있었기 때문에 책을 더 많이 봤는지 그러니까 뭐가 더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가지가 분명 시너지 역할을 해서 아이가 이제 한글을 혼자 이렇게 쉽게 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책을 가까이 했었고 정말 매일 자주 잠자리 독서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정말 많은 책을 읽어줬던 것 같아요. 뭐 어디를 가든 책이 있었고 책이랑 정말 많이 놀았고 그런 게 되게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둘째보다는. 둘째 같은 경우는 첫째로 인해서 둘째에게만 오로지 시간을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이렇게 분산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둘째에게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둘째는 좀 더 첫째에 비해서 책을 덜 많이 읽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의 노출이 확실히 둘이 다르다는
놀아다니는 거, 그게 또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첫째 때는 또 혼자잖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돌아다녔어요. 뭐 놀이터도 정말 하루 종일 있었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도 좀 집 밖에 나가면 정말 많은 상점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간판들을 보면서 제가 진짜 많이 읽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길 걸어가면서 뭐 부동산, 뭐 미용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런 명칭들을 매번 이제 얘기를 해줬었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가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명칭들을 보면서.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가 그 간판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암기해서, 그러니까 외워서 하도 많이 들으니까 그 상점들을 지나갈 때마다 그 명칭을 이제 아이랑 같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그 명칭들을 물론 이제 그림으로 파악을 했겠죠. 그러니까 통문자를 익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이가 한글을 배웠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부부 부동산이었다. 그러면 이제 부부 부동산에서 그 부자를 이제 아이가 스크린 캡처하듯이 이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길을 가다가 다른 곳에 예를 들어 뭐 부엉이라는 상점이 있었다고 예를 들면 그 부가 부동산에 있는 부랑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나 둘씩 이제 한글을 깨우쳤던 것 같아요. 쉽게 생긴 것부터. 그러면서 아이랑 여행도 많이 다녔고 뭐 미술관, 과학관 이런 것들도 정말 많이 다녔고, 그러면서 거기에 또 써있는 그런 글들을 보잖아요. 그럼 그런 거 진짜 많이 읽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첫째랑 지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둘째 같은 경우는 거의 나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만 있다 보니까 현저히 한글 그런 문자 노출이 덜해요. 그러고 보니까 첫째 때는 그렇게 많이 걸어다니면서 간판을 읽어줬는데 둘째는 거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오롯이 아이가 다니는 뭐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여기 동네는 산 아래이기도 하고 상점이 거의 없어요. 저희는 역세권이 아니다 보니까 좀 숲세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자연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문자의 노출이 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둘째는 그런 문자를 익힐 기회가 상대적으로 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이 들었던 게 확실히 문자에 대한 노출이 덜했더니 첫째 대비 둘째가 문자를 익히는 게 더디구나 라고 또 느꼈고, 제 세 번째는 집에 막 벽에도 한글 그런 포스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 영어라던가 한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칠판에다가 한글 그런 모양 있는 그런 자석 교구라던가 그런 것도 있었는데 둘째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첫째가 좀 성장하고 나서 둘째가 태어나서 좀 성장하고 난 후에 깨끗해진 집이 너무 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그거를 해야 되잖아요. 막 한글 포스터부터 막 그런 거. 근데 제가 조금 게으르게 둘째는 그런 걸 거의 해주지 않았어요. 지금 최근은 다시 시작을 했지만 그 5년간은 거의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또 살짝 죄책감 들면서 좀 반성하면서 아, 둘째에게도 좀 더 많이 노출해줬어야 되는데 그 노출이 암암리에 되게 중요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아이가 한글을 좀 익혔으면 좋겠다 싶으면 많이 노출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여행은 지금 못 다니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이렇게 한글 포스터라던가 뭔가 문자를 보여줄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식으로 노출을 하나 둘씩 하면서 좀 한글의 로직을 서서히 알려주시면 아이가 훨씬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서점이나 도서관을 진짜 많이 갔어요, 첫째랑은. 그런데 역시나 코로나로 인해서 둘째랑은 상대적으로 덜 가게 됐죠. 정말 많이 차이가 나요. 그 횟수라던가 도서관에서 있었던 그 시간이라던가. 저희가 첫째 때는 정말 심심하면 갔던 곳이 서점이었어요. 그냥 심심하다 뭐하지? 서점이나 갈까? 이게 정말 루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맨날 놀이동산을 갈 수도 없고 맨날 박물관, 미술관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할 게 없는데 정말 그래서 심심하면 갔던 곳이 서점, 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놀면서 시원하게 아니면 따뜻하게 있으면서 책을 많이 봤죠. 그냥 책과 놀이하는 거가 도서관이나 서점 가는 것처럼 그냥 몸에 배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점에 가면 들의 그런 표지들을 보잖아요. 또 예전에는 지금처럼 서점이 이렇게 많이 좀 상업적으로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 더 안에 책도 볼 수가 있었고 덜 장난감스러운 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첫째랑은 좀 그런 활동을 많이 했는데 상대적으로 둘째랑은 그런
시간 투자를 덜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런 문자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 책을 스스로 읽고 싶다는 마음이 좀 첫째보다는 덜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희도 한글을 제가 막 먼저 아이에게 알려주려고 했던 건 아니고, 둘째가 엄마 나도 한글 읽고 싶어요. 엄마는 왜 나 안 가르쳐줘요? 오빠만 가르쳐주고 왜 저는 안 가르쳐줘요? 이러면서 이제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재들도 데리고 오면서 아이랑 활동했던 거였는데, 저희 첫째 때도 사용했었던 거고요. 그냥 이 교재 떼고서 초등학교 입학했어요. 이게 또 읽는 거랑 쓰는 거랑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읽기는 진짜 빨리 했는데 쓰기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빠른 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또 둘째를 보면 오히려 되게 좀 야무지더라고요, 손이 첫째보다는. 그래서 쓰기를 의외로 되게 잘하더라고요. 읽기는 잘 못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마다 좀 그런 특성이 있고, 그거를 좀 부모가 잘 캐치를 해서 잘하는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면서 덜 잘하는 그 영역까지 좀 확산시켜서 아이들을 지도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교재 활동하면서 뭐 매일매일 꼭 해야 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지나가다가 이렇게 펼쳐놓고 있으면 우리 오늘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그러면서 뭐 하루는 알파벳도 써보고, 하루는 한글도 해보고, 또 다른 날은 그림도 그려보고, 이러면서 많은 활동들을 좀 덜 지루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아이도 막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즐겁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건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첫째 때 사용했던 기저귀 학습을 버리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막 꽁냥꽁냥하는 그 과정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중간중간에 아이가 글씨가 너무 엉망일 때 예전 그 5살, 6살 때 썼던 기저귀 한글 학습을 다시 꺼내면서, 아니 이 나이 때 5살, 6살 때도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쯤 됐으면 이제는 좀 많이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고,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막 회상하면서 또 되게 즐기더라고요. 나름 추억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추억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그런 부모의 마음인 거고,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저는 제 둘째가 사용하는 한글의 기저학습도 하나도 버리지 않을 건데,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럴 건데, 좀 가능하시다면 그냥 쓰고 버릴 수도 있지만 좀 버리지 마시고 좀 간직하고 계셨다가 다시 꺼내서 아이랑 얘기하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때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킵했던 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고 나니 되게 좋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점도 한번 공유해 봅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외출을 할 때 좀 지나가는 그런 문자들 있죠. 그런 간판들 보면서 좀 다 읽어주세요. 많이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너도 나중에 이렇게 한글을 읽을 수 있으면 엄마처럼 다 읽을 수가 있어. 되게 재밌는 거야. 되게 좋은 거야. 이런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을 알려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역시 독서죠. 독서를 많이 해주시면 아이가 점점 문자에도 관심이 많을 것이고, 문자에 관심이 많으면 읽고 싶은 욕구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알려고 하는 마음도 생길 것이고, 하나 두 개 알아가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책과 친해질 수 있도록 도서관이나 서점을 정말 습관처럼 내 집 드나들듯이 자주 다니시면 저절로 책이랑도 친해질 수밖에 없고요. 책을 좋아하게 되면 굳이 부모가 뭔가를 더 많이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가는 게 정말 많아져요. 책과 더 친해질 수 있도록 생활에서 습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번째는 아이가 만약에 쓰고 싶다, 알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내비칠 때 바로 그거를 캐치하셔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교재를 통해서 아이의 이런 성취감을, 이런 알아가는 재미를 정말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가 잘하던 못하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이런 걸 정말 많이 칭찬해 주시고, 아이가 만약에 한글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냥 은연중에 엄마는 우리 아이가 한글을 알았으면 좋겠어. 하지만 엄마는 기다려줄 거야. 괜찮아. 언젠간 알게 될 거야.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되면 알게 될 거야. 뭐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거 아니지만 그냥 관심은 조금 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막 붙잡고 앉혀가지고 한글 알아야지. 뭐 다른 애는 아는데 너도 알아야지. 이런 거 말고 그냥 때가 되면 알게 될
될 거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알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지금 이거야. 하나씩 알아보려고 하고 교재도 활동해보고 스티커도 붙여보고 한번 써보기도 하고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정에서 교육을 하신다면 말씀드렸듯이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한글은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정말 쉽게 배울 수가 있어요. 아이가 준비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강압적으로 푸시하신다기보단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거운 활동이라는 걸 가정에서부터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아이는 쉽게 배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자세하게 보여드릴 책은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기적의 한글 학습 다지기예요. 그리고 기적의 한글 쓰기랑 기적의 받아쓰기예요. 기적의 한글 쓰기는 저희 첫째가 어렸을 때는 읽지 않았는데 이제 나중에 나온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다지기는 좀 세트 상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요거 한 것만 가지고는 뭔가를 하기에 너무 부족하거든요. 이 제품 구성을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고요.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목차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기역, 니은, 그 다음에 뭐 합치는 거 배우고 디귿, 리을, 미음, 비읍, 그 다음에 다라마바 이렇게 합치는 거 배우고 이렇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복습이랑 정리학습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 기적의 한글 학습 지도서가 있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한글을 가르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모를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정말 친절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적의 한글 학습 다지기 뒷면을 보시면 여기 쓰기 연습장이 있어요. 이 공책 가지고 활용하셔도 되세요. 저희는 아직은 활용을 안 한 게 아직 아이가 그렇게 잘 쓰지를 못해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연습장으로 끄적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영상 중간에 알려드렸던 파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게 이건데 기적의 한글 학습 연습장 해가지고 이렇게 깍두기 공책으로 인쇄를 할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것도 같이 활용하고 있어요. 아이가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만들어져서요.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다지기를 함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좀 아이가 한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깨끗한 거로 보여드려야 되나? 근데 지금 보시면 맨 처음에 소리를 내서 읽고 스티커 붙이고 따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불러주면 그거에 이제 받아쓰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렇게 한 것만 가지고 몇 번 노출을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잘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가져가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가 있죠. 스티커도 있고 쓰기도 있고 이게 좀 스티커가 빈 것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아직 안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스티커 안 쓴 거고요. 보시면 이제 이게 안 한 건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이런 애들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에 대해서 배운 거를 또 다지기 통해서 한 번씩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하죠. 이렇게까지. 네. 제가 그래서 좀 짝꿍처럼 같이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기적의 한글 쓰기인데요. 1권부터 5권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시면 처음에는 아이들이 이제 크레파스로 사용을 하게끔 장려하고 1, 2권은 그리고 3, 4권은 색연필, 그 다음에 5권은 자비 연필용이라고 해서 낱말과 문장 쓰기까지 있어요. 이제 이거를 뭐 한 달에 다 하기 뭐 이런 거 아니고 정말 천천히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를 목표로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좋은 게 이렇게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식으로 이론적인 부분부터 글씨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칸 안에 쓰는 것과 어떻게 글씨 쓰기를 하는지 모음, 자음 쓰는 순서나 엄마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연필을 바르게 잡는 방법이라던가 이런 기본적인 이론을 책을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게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목차를 잠깐 보시면 받침 없는 글씨랑 받침 있는 글씨는 색연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이 연필로 낱말과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제 색감도 너무 좋고 그림도 살짝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학습이란 느낌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친숙하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글씨를 예쁘게 쓰려면 좀 프로포션이 맞아야 되잖아요. 비율이. 이런 거를 좀 알려주는 것 같더라고요. 스티커 붙이고 하면서 쓰기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적으로 비율을 어떻게 해서 쓰는지를 알려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아이부터 활용을 하게 이제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다지기를 하면서 아이가 좀 더 글씨 쓰기에 더 관심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할 때 얘도 중간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기적의 한글 학습이랑 다지기를 하면서 뭐 한 3권, 4권 정도 하다 보면은 좀 더 한글을 얼추 많이 써본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예쁜 손글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더 글씨를 잘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기적의 받아쓰기이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이들이 좀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쓰기에서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 어려운 것까지 이제 마스터를 하는 과정이고요. 이거는 총 4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쉬운 것부터 영음, 그 다음에 국외음화, 음절 끝소리, 자음동화, 그 다음에 이제 뭐 겹받침 쓰기 이런 것까지 하는 건데 이런 용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좀 더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거를 다 암기한다기보다는 좀 더 친숙하게 여러 번 써본 아이가 한 번도 안 써본 아이보다는 좀 더 기억을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 학습 지침서도 있어요. 이런 학부모용 지침서를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는 게 우리가 한글을 알지만 어떻게 가르치는 건지는 전문적으로 모를 수 있거든요. 지도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저희 첫째 때는 이런 책이 없었어요. 아니면 제가 그때는 몰랐거나. 어쨌든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랑 같이 알아가는 재미? 좀 쓰는 재미를 느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 활용하면서 아이랑 차근차근 실력 향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불러주기용 mp3 파일도 있대요. 이거 되게 괜찮네요. 이거 계속 말해야 될 때 목 아픈데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영상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아이들이 활용하는 교재를 좀 착한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어떻게 저희 첫째가 한글을 무난하게 익혔는지 그리고 둘째도 어떻게 진행을 할 예정인지 좀 공유해 봤어요. 이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한글 배우는 과정이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랑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한글을 배우던 그런 성공 경험을 영어를 배우는 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